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탈탈탈 2부입니다. 네, 1부가 또 빠르게 끝났는데요. 아픈 얘기지만은 되게 즐겁게 해준 우리 조동현, 네, C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또 2부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제 몽골까지. 네, 우리 딱 몽골까지, 이거 쉽게 말하면 비행기 타기 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몽골에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있다가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이제 그 공항까지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공항에 있다 보니까 그 국정원 요원이 있다고 와가지고 그 여권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 여권을 이제 보면 그 사진은 내 사진이 맞는데 무슨 뭐 서울에 살고 뭐 어디 나오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짜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되게 묘한 감정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묘한 감정과 긴장과 막 그 설렘과 막 이게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너희 당부했던 이야기는 비행기에 너희가 타면 너희만 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도 탈 거다.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딱 탔죠. 그래 딱 이륙하고 이제 가는데 뭐 이제 음식이 나고 뭐 포도주, 와인도 나고 그러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먹어도 되나? 우리 결제를 안 했는데 먹어도 되나? 계산 맞아. 근데 쫙 보니까 제가 이제 눈치밥 엄청 먹고 자랐잖아요. 딱 보니까 다 그냥 먹는 거예요. 그 우리도 보면 그럼 우린데 오면 발음 좀 보자. 나 해서 그러니까 드시겠냐 그러는 거예요. 다들 먹고 그렇게 똑같은 멘트를 하니까 예 주세요 해가지고 먹었죠. 근데 거기서 뭘 먹었어요? 맛있는 거는? 음식은 안 맞았어요. 무슨 뭐 샌드위치도 주고 하는 샌드위치 나는 처음 먹어보니까 이게 이거를 왜 먹지? 비싼 비행기 타가지고 그래서 신기해도 와인을 주는데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그 도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많이 마셨어요. 거기 1인 다 많이 마셨어요. 취해가지고 막 빨개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깨니까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다 내리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국정원 요원이 내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리려고 하니까 그 진짜 아름다운 승무원들이 다가와 같이 내리지 말고 알더라고요. 좋았어요. 굉장히 알겠다고 계속 왔어요. 저는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영어도 쓰고 뭐 중국어도 하고 뭐 한국어도 하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니까 이제 국정원들이 이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우리 안내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이제 가야 되는 건 아는 사실인데 한번 튀어볼까? 도망쳐볼까? 어디로? 국정 가기 싫으니까. 이제 만약에 북한 가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하던 대로. 네, 그래서 서울은 뭐 총와보지만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뛰어볼까? 도망쳐볼까? 그리고 바로 동생 집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송 지금 여자친구 보면 안 되지만 사귀었던 여자친구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걔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도망치면 간첩으로 오해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 9시 뉴스에 나오죠. 정보가 많았네요. 9시 뉴스도 알고. 그렇게 주인공은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자 그랬죠. 그래서 걔네 따라서 이제 국정원에 갔죠. 여자친구 보고 싶은 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뭐 9시 뉴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9시 뉴스는 그냥 한 얘기고요. 그때는 여자친구를 좀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그 국정원에 딱 갔는데 밤에 갔었어요. 비가 엄청 왔었는데 밤에 딱 갔는데 처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다 왔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건 그때부터 이 남조선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죠. 그래. 되게 반기고 환영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싸하니까 냉정한 느낌이 확 느껴지는. 그리고 국정원 그 분위기 또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어떻게 우리의 그 희망과 어떤 그런 것들 짓밟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도에 그게? 2008년 9월 31일. 24. 그렇죠. 그때 24살 정도?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그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좀 조사를 뭐 심하게 받았어요? 심하게 받진 않았는데
국정원 사람들이 되게 싫었어요. 저는 자유분방한데 제가 그때 뭐 장발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머리를 길렀는데 머리를 계속 이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라라. 네. 이발 안 하면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말도 상관이 있냐, 난 안 한다. 했죠. 근데 이제 그 민증 사진 찍어야 하는데 아니면 너 신분증 사진 못 찍는다. 네. 그 얘기 듣는 순간 오케이 알아요. 뭐 한국 나가면 또 찍. 그래서 그때 이발했는데 그때 저게 폭력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머리를 좀 기르고 좀 이렇게 남조선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소망을 짓밟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두발 자유화. 네. 네. 혹시 북한에 있을 때 국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운 적이 있나요? 북한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안기부라고 하죠. 배운 적은 없고 안기부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영화에서 이제 안기부 등장하면 다 뭐 안기부는 악마적이고 안기부에 가면 남산지 아시는 밑에서 천정에 매달려가지고 정규고문 당하고 이럴 줄 알았지.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그거 아니란 건 이제 중국에서 뭐 5년 8년 동안 살면서 뭐 한국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들진 않았는데 아무튼 국정원은 좀 이렇게 환대해 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애만 있으셨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렇게 인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왜냐면 한다는데. 그게 그런 거 있는 것 아, 같아요. 어떤 분이 나오시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그게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네. 제가 올 당시에는 그 조선족이 위장 탈북자를 해가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 일행 중에도 지금 여러 명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딱 보니까 어디 북한 사람 같아요. 네. 머리도 길지 말하는 게 북한 말은 하는데 연변 사투리 같기도 하고 또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또 한국 네. 서울말 흉내나고 있으니까 피부도 하얗지. 그래서 그 일행 중에 저보고 뭐 조청년 아니면 뭐 조선족. 조청년 조청년 아니면 조청년 아니면 아니 그 조선족 말고요. 조청년 아니면 그 일본에 사시는데 한국 국적 가진 사람들 뭐라 하죠? 제일교포. 민단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국정원에서도 이제 탈북자처럼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미정 상황이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올 당시에 또 운도 없이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럼 이제 하나원 생활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전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대기 좀 많이,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 40일 돼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언저리 되면 뭐 이제 대기실 있고 조사받고 그리고 조사 끝나면 그 무슨 자유방인가 가잖아요. 자유방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기 한 일주일 하다가 이제 그 한 10일 정도 했나 그러다가 이제 받을 때 저는 순조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동생이 와가지고 동생이 또 머리가 길어라. 너희도 형제는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계속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유명했군요. 네. 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네. 지금도 유명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머리 이렇게 기르고 근데 동생이 좀 고생 제 선발 때니까 뭐 조사를 많이 기억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뭐 기억도 없고 뭐 모습도 이제 좀 북한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안 보였나 봐. 중국에 워낙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조사 과정이 되게 어려웠는데 동생이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동생 진술이랑 저 진술이 대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쉽게 했죠.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독방에 이렇게 있다가 자유방에 와서 오셨는데 그 국정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약간 좀 반인륜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사건이 딱 하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북한에 오는 과정에 네. 환자들 많던데 그 아픈 사람이면 이제 그러니까 병원도 좀 보내고 치료도 받고 아프면 컴플레인 하면 좀 들어주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절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밀스러운 것이고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신원이 밝혀져야 뭐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서 이제 국민이 예산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해주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같이 온 일행 중에 이가 엄청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 너무 괴로워하니까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리고 우린 잘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이가 아프니까 문에가 계속 문 두드리면서 뭐라고 이제 그 호소를 하면 무시하고 혼내고 소리 지르는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이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국정원 직원은 아닌데 그냥 국정원 지키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경찰 군인인가. 걔네들 되게 싸가지 없이 아버지 되는 사람들 보고 쭉 똑바로 안 산다고 막 혼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가 보다. 어떤 분들은 국정원 있을 때 수술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 이게 여자분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걔네들 그 친구들도 2년 텀이잖아요. 그 얘기는 아마 최근에 아마 그런 오신 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말리려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탈북한 게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제대로 서라고 하고 엘리베이터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막 내가 옷을 이렇게 친구랑 바꿔 입으면 본인 옷이 맞냐고 왜 바꿔 입었냐고 막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들은 직원들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지킨 군인들. 그거는 군인들. 그게 경비서는 군인들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이면 걔네들 뭐라 했겠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컴플레인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약간 북한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하니까 또 다른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못해. 많이 들었어. 그런 얘기를 못해. 근데 저는 좀 딱 하나 있었어요. 나쁜 점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딱 하나 있었는데 뭐 있어? 하나보다 마시는 게 많이 줬어요. 뭐 많이 잘했었어? 먹는 거는 진짜 제일 잘해줬고 그리고 이제 옷 그리고 무슨 그런 국정원에 쓰는 이런 그런 그런 옷이라든지 무슨 뭐 가방 이런 거 선물들이 되게 우리나라 질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입고 있는데 질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좋다라는 거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원은 어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와서 하나원에 갔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규율 생활, 조직 생활 규율 그리고 이렇게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복잡군요. 네. 딱 갔는데 아침에 메인 생활 딱 일어나가지고 달리기하고 뭐 회의하고 뭐 교육받고 무슨 뭐 노래 뭐 배우고 아무튼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하나원에서 나가겠다 뭐 이랬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동생이 나와 있으니까 보호자가 있으면 이제 사인 받고 그래서 뭐 하나원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포기하겠습니까? 오케이 하고 포기하겠다고 딱 사인하고 동생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있다가 나갔죠.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네? 다 포기했어요? 집도 못 받고 그러면 어차피 집을 못 받아요. 동생이 먼저 제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동생이 먼저 집 받아서 그 밑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집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집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왔죠. 하나원 생활 열흘만 하신 거네요? 하나원 생활 열흘만 해가지고 뭐 거의 기억도 없고 뭐 좋은 기억도 없고 남자들만 있잖아요. 남자 나오는 제가 들은 생각이 다친 생활 공간을 7, 8년 한 게 약간 트라우마로 작용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있던 것들이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나와서 뭐부터 했어요 그러면? 열흘만 하고 딱 나와가지고 남동생이 순두부찌개 딱 사주더라고. 지금도 순두부찌개 좋아하는데 그때 맛있게 먹었던 인상이 있어가지고 순두부찌개 지금도 좋아하는데 얼큰한 그 해물 순두부 맛있게 먹었거든요. 사주고 그 형 나 돈이 없다 돈은 안 주더라고요. 동생이 지금도 서운한데 전 굉장히 옷 좋아하는데 걔는 전 옷 많이 사 진리를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돈도 안 주고 네가 먼저 와서 내 혜택을 다 받았는데 돈도 안 주고 옷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운했는데 나중에는 뭐 용서해야죠. 용서했어요. 영상이지? 그랬구나. 그래, 처음에 뭐 혹시 알바 같은 걸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돈도 없잖아요. 동생 돈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알바하면 돈 많이 준다네. 그래서 알바 자리에 찾으려 네이버 가서 이제 뭐 알바 천국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굳이 그것 하는데 뭐 중졸이나 고졸이나 대졸이냐 뭐 이런 난이가 있더라고. 야 이거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려면 이게 고졸이고 중졸이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대졸 해야 되는구나. 그때 이렇게 그래서 학력이 중요하고 고졸도 안 됐고 중졸도 안 된 상황에서 굳이 그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임력란에 내가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 되게 했었고 그리고 그래 전화해봤어요. 그래서 말투가 이상하잖아요. 뭐 설말 쓴다고 하는 게 더 조선족처럼 이상하게 하는 것 같고 사기 전화 그런 멘트가 하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오케이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갔는데 얘기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면접 보고 연락 주겠습니다. 저는 진짜 연락 올지라고 기다렸는데 10일 기다리는 연락 없다.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 검정고시 준비를 했죠.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고생스럽긴 했지만. 몇 살에 검정고시 준비했어요? 25살. 그때 한글은 알았어요? 25살 때는? 그때는 네이버로 다 쳐보고 성경을 보면서 한글을 어려운 성경을 한국에 띄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집중을 안 했네. 한글은 자신 있는데 수학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중국에서 한국 아니면 미국으로 간다. 글로벌하게 산다라는 그런 포부를 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뭐 약간 영화들 보면 이렇게 난민이나 어떤 스파이들을 보면 이제 영어로 전 세계 큰 누빔이 다니잖아요. 저도 스파이는 아니지만 전 세계를 이제 누비면서 이렇게 난민처럼 떠돌아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국경 넘는 과정에 언어가 안 되면 영어라도 하면 노스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어를 부지런히 했었죠. 그래서 그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 2년 만에 초, 중, 고를 다 봤거든요. 2년 만에. 근데 그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1년에 딱 한 번 있고 중하고 고는 이제 1년에 2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년 안에 이제 초중 다 검정고시 패스하고 고도 이제 다음 해 이제 패스를 해가지고 2년 만에 이제 다 패스를 했는데 저는 이제 성적이 높은 게 국어, 도덕, 사회, 중국어, 영어가 높고 수학은 낙제를 면할 정도로 5점인가 10점이나 받고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패스해가지고. 근데 초중은 검정고시 점수 높았어요. 막 80점, 90점이면 고등학교 점수는 좀 낮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기도 싫어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검정고시 때문에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이제 또 갔죠. 대학교 갔게 된 이유가 있을 거지 않나요? 그래 아까 이제 뭐 굳이 그거 해보니까 취업 그거 쓸 때 학력을 써야 되니까 그걸 쓸 게 없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공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꿈이 생겼어요. 저는. 무슨 꿈이에요? 패션 디자인 쪽에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처음에 사실은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자유도 자유지만 제가 약간 춤을 좋아해가지고 댄서가 되고 싶어서 사실 왔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공부는 이제 바로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제 그 팀에 들어갔었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만났던 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그대들이랑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춤으로? 어떤 팀이었어요? CCD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찬 비보이들 하는 팀이었어요. 아마 한국에서는 아까 교회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힙합 댄서 팀이었는데 그 팀에 들어갔죠. 근데 제가 중국에서 그 팀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었고 우상이었죠. 나도 저 팀에 들어가면 훌륭한 댄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포부를 안고 한국에 와서 그 팀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저는 이제 매일 내가 한국 간다 하고 전화만 다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 팀 만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팀이랑 활동하면서 그 팀이 또 다른 북한이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그 단장이 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체질 자체가 군대 하나님이 군대 체제예요. 뭐 다 낚았어야 되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다 낚았쓰고 거기 여자들이 많았는데 거기 여자끼리 같이 동료끼리 사귀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연애 금지. 사귀고 싶지도 않은데 못 사귀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막 다 낚아서야 되고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같이 활동했던 팀 사람은 거의 다 나가더라고요. 각각 새로운 멤버들이 있었는데 뭐 일기감이 느끼고 나에 대한 선입견도 있는 것 같고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게 내부에 또 문제가 많았고 막 거창하게 뭐 이렇게 해도 얘기는 해도 진짜 그 내면에 가니까 또 다른 세계, 그 인간 내면의 그 어떤 그 세계에 있고, 내가 뭐 그런 걸 보면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26이었는데 제가 추면서 허리가 좀 아프고 뭐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바닥에서 춤을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성공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버틸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팀에 내가 영원히 몸담을 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팀에 나왔죠. 나가서 이제 여명학교 들어가서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이제 대학교를 왔죠. 연맹학교 생활 잘했어요? 연맹학교에서는 문제아였죠. 저는 이제 공부도 잘 안 하고 이제 자유인이고 네, 말도 잘 안 듣고. 조직생활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개근상은 다 받았어요. 그래요? 어떻게 참았대? 그게 진짜 어떻게 참았는지. 근데 아마 그 원동력은 그 개근생 때문에 참 그 견디지 않았나. 왜요? 생계비 30만 가지 살아야 되는데 교통비까지 다 해주니까 교통비 때문에 이제 그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 따라간다고 이제 돈 때문에 지각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그래요? 왜 안 믿는데? 그 승주랑 물어보면 알 거예요. 네, 이제 안 물어보게 예, 팩트 체크. 근데 자유인이지만 또 할 건 또 다 해요. 아니 아까 규칙도 다 제일 잘 궁금한 지키고. 거는 자유는 네. 그 방탕이 아니고 자기 책임을 다함에 하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도. 저도 능력을 들었네. 아까 이동식 부패도 하고 다양한 뭐 아르바이트 시킨. 이제 알바로 돌아가.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하는데 그 생계비랑 개근상 받아도 그걸로 내 어떤 옷 사고 싶은데 그걸로 내 충당이 안 되니까 알바를 하자 해가지고 조개집 알바를 했었어요. 조개구이집. 예, 조개구이집. 근데 그 무한 리필되는 집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많이 먹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갖다 줘야 되고, 계속 그거를 치워야 되니까. 네.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한다, 진짜. 이렇게 많이 먹는다. 무한 부패니까. 아무리 무한이라도.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살을 이렇게 안 찌고 배도 이렇게 크지 않아. 배도 안 나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보면 기적이다, 진짜.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계속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계속 날라야 되니까. 그게 뭐 되게 힘들었고 이게 서비스업이라는 게 그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때 아마 제가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호텔에서도 좀 일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호텔에서 어떤 일? 프론트에서 됐어요? 이제 데스크에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것 같은데. 아까 시청에서 수면제거 작업을 했다고 뭐 그때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시급이 뭐 7천, 5천인가 뭐 하여튼 좀 작았어요 저게 지금. 근데 이제 또 이제 좋은 이제 뉴스가 있다 온 게 1단계 센 게 있다. 뭐냐 성면 제거를 하니까 성면 제거가 저는 뭔지 몰라서 성면이라니까 무슨 뭐 밀가루 무슨 뭐 밀가루 뭐 가루를 뭐 성면할 밀가루를 뭐 어떻게 뭐 통사 이런 줄 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10,000원씩 준다고. 시간당 10,000원? 네. 그래서 낮에 일하는데 그래서 갔었어요. 근데 뭐 천정에 뭐 붙인 뭐 훅 그런 거 띄는 작업이었어요. 판넬 같은 거. 그거를 근데 그거 왜 제거하는지 몰랐어. 근데 그거 뭐 발암 물질이다. 네, 그건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그거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나라에서 그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거라는 얘기 듣고 이렇게 막 청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밤에까지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근데 조건이 대신 더블 더 준다. 시간당 20,000원이에요? 오케이 뭐 그게 뭐 힘들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스크 쓰고 꼭 하라고 당부는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옥상에서 하는데 그 답답하고 덥고 막 마스크 쓰고 답답해가지고 마스크 버리고 막 제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하루는 어떤 위에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우리 작업하는 거 보고 그 직원 불러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안전 규정 안 지켰다고. 네. 헬멧도 안 쓰고 막 그렇게 일하는 막 그렇게 하던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막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중도에 왔죠. 돈은 받았어요? 돈 다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 네이버 검색 1위 무슨 성면하고 또 두 번째 무슨 발암물질이 순위가 뜨더라. 그때 알았어. 이런 거였구나. 그때부터 이거 이제는 좀 먹고 살 수 있는데 건강을 이제는 좀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됐죠. 다양한 알바 경험했는데 그 알바 하고 그다음에 몇 년도에 그게 학교 들어왔어요? 그러면? 호텔 얘기는 그럼 지금 하나요? 아니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검정고시 하고 이제 서류를 이제 서강대랑 건대랑 외대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패션 디자인 쪽 관점에서 그쪽 가겠다 하니까 그 상담하는 선생님이 그쪽 가는 건 별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돈도 많이 든다. 근데 보니까 교재비도 다 자기가
그리고 뭐 실습 이런 거 다 자기가 네. 돈 많이 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진짜 너 잘할 수 있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린단 말이에요. 네. 그림을 고민하다가 에이 좁고 그럼 뭐 하겠냐 해서 저는 이제 심리학 하겠다고. 그 심리학을 또 한다고 하니까 학부 때 심리학 하는 게 별로다. 너 하면 안 되겠다 네. 해가지고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심리학을. 근데 못 가게 해가지고 그럼 너 중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중국 쪽 가는 게 어떠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이 그 김하중 대사의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 책을 보고 외교관이 돼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외대를 간 거죠. 중어중문학과.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학부 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중국에 관련된 공부보다는 역사 그리고 뭐 정치, 사회, 철학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이전공으로 이제 정치학을 선택하게 됐고 교양학으로는 이제 정신분석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서 이제 심리학 쪽이었던 그 밑에 제 갖고 있었던 그런 꿈들을 이제 확 품게 되면서 이제 대학원에 이제 사상 철학 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학부 힘들지 않았어요? 학교 어렵게 졸업했잖아요. 저는 회사 것도 지나가려고. 저는 대학교 생활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힘들었죠. 왜?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제가 초중고를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 가긴 했지만 수능 보고 간 친구들이랑 경쟁을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고 그 경쟁을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경쟁해야 되고 그렇게 경쟁률도 없기 때문에 경쟁 어떤 욕구가 안 생겨요. 그래서 노스라게 공부를 대학교 딱 가니까 수능 보고 온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뭐 11년, 12년 공부를 했고 그 외에 또 학원까지 다닌 거. 외대까지 올 그 정도의 친구들이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그렇죠. 그 친구들이랑 제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자기가 만들었어. 아니, 이게 전쟁이구나. 근데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1학년 때 가서는 공부를 안 했어요. 클럽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이 아니고 제가 춤을 좋아한다. 클럽에 가가지고 홍대 클럽에 가가지고 거의 살다시피 클럽에서 7시까지 딱 춤추고 와가지고 이제 학교 와서 자고 이렇게 했었어. 근데 성적이 이제 안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기말대 중간대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논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딱 삭삭삭삭삭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저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친구는 다 쓰고 교수님 한 장 더 주세요가 막 쓰는데 저는 뭐 며칠만 쓰고 이렇게 못 쓰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클럽을 이제 완전 끊지는 못하고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들이랑 동일성상에서는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짧은 시간 동안 내가 그 많은 책은 다 읽을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잘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세계적이잖아요. 다큐멘터리 관련해서 다 따봐요. 정치, 역사, 경제, 문화. 지금도 제가 지금 몇백 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부분 몇백 개, 막 철학, 역사, 정치, 사회, 뭐 인류학 다 종류별로 구분돼서 다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시청각 교육을 한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관련된 유명한 철학자, 그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인물 소개하면 대표 저자가 나오죠. 그렇죠, 대표작. 그거를 또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지만 넓게 얕게 알게 되더라고요. 맥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다 보면서 공부하게 됐고 그 교수님들이 분명히 한국어로 얘기는 하시는데 외국어처럼 들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려지고 그리고 얘기 중에 조크 얘기도 막 하면 저도 이제 알아먹고 그리고 뭐 소문에 좀 무슨 셰익스피어 어떻고 뭐 햄리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렇지 나도 이제 알아먹는다. 그거는 맞다. 알렉산더 어쩌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역사나 문화나 정신분석 이런 얘기해도 다 이제 알아먹고 그렇게 됐었죠. 다큐멘터리 보면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막 밤새며 공부도 하고 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루에 책을 안 보면 불안해요. 진짜로. 그리고 책을 보는 게 이제 인생이다. 계속 책을 지금 보게 되고 공부는 재밌어요, 사실은 막. 그리고 아는 게 너무 막 재밌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런 중에 이제 막
기절도 해가 119 공부하다가. 네, 기절. 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트라우마가 많잖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대학교는 발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발표하면 이제 그 두려운 거예요, 부담. 전날부터 막. 네. 두렵기도 하고 북한에서 오면 사투리 하면 걔네들 알아먹지 못할까. 그리고 남들 앞에서 공포심과 그리고 이 성적을 해가 내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졸업에 취업하면 또 대학원 가면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제 너무 두통과 허리가 아프면서 이제 기절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긴 한데 119 실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게 했고 제가 졸업을 못한 이유가 제가 언어가 약하잖아요. 네. 외대는 이제 중국어 영어가 필수인데 그 다른 거는 제가 뭐 정치 역사 뭐 이런 거는 잘했어요. 사실 성적 좋고 다 했고 논문도 제때 다 맞췄어. 근데 언어가 안 돼가 졸업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오래 살았으면 불구하고 제가 중국어를 좀 그 외대에선 중국어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달이 돼가지고 이게 그게 좀 안 됐었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중국어 때 언어 때문에 이제 졸업을 못했었다. 졸업했어요? 졸업 여건이 어떻게 돼요? 외대가 졸업 여건이? 제가 이제 전공이 2개다 보니까 논문 2개 써야 되고 그리고 플렉스라고 외대는 있는데 이제 영어, 뭐 스페니시, 뭐 중국어냐 저는 중국어 많이 됐기 때문에 600이에요. 600이면 진짜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500이에요. 100점, 뭐 50점 요기 때문에 지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겨우 이제 플렉스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합격돼가지고 졸업을 했죠. 조금 더 다녔군요. 그러니까 4년. 아니, 학교는 안 다니고 그냥 논문 다 맞췄고 이제 졸업 신청만 안 했던 거죠. 1년 좀 네. 뒤처진 그래서 거죠. 그 1년 동안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외대에 나왔고 중국어 조금 되고 하니까 이제 호텔에서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 네. 네. 동료에서 이제 호텔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면? 프론트에서 첫 직장인 거잖아, 결과적으로. 프론트에서는 약간 그 서비스업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외국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는 기쁘게 재밌게 일을 했는데 한 1년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 많이 만나고 중국인들 많이 만나고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재밌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저는 사실 호텔에서 오래 좀 일하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1년 딱 지나고 저는 월급을 좀 올려줄 줄 알았는데 올려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저는 오케이 괜찮다 했는데 제가 그 3교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3교대 공부를 조금 바꿔달라. 내가 지금 대학원 수업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거가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화가 나가지고 이번을 내가 문자를 했죠. 뭐 하는 짓이냐? 한번 만나자. 그 사람이 그 얘기 받는 순간에 전화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좀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좀 화가 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상식하게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딱 하는 얘기가 네가 북한에서 와서 이런 임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꾸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남쪽 사람들은 그러진 않죠, 사실은. 근데 이제 북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에 저희 들었던 느낌은 아이 선입견이 있구나. 뭐 남쪽의 사람들도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요구 조건이 반영이 안 되거나 불의를 보면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원이고 너 상관없이. 그리고 쟤는 너희 아니면 나는 뭐 갈 데 없다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맞다고. 그리고 싸가지 없이 한 건 맞고 죄송하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안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월급도 못 올려주고 바꿔주고 싶진 않다. 대신 조금만 더 일해봐라. 내가 너를 좀 더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아유 네가 뭔데 나를 키우냐 속을 이렇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이제. 나 여기 좀 추가 설명이 두 가지. 호텔이 그러니까 새로 생긴 호텔에서 같이 공동으로 처음에 같이 시작한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야간만 했어요. 그러니까 주간은 다른 사람. 왜냐면 야간에 중국어로 외국인을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간만 근무하다가 내가 대학원 가는 것 때문에 좀 업무를 좀 바꿔달라라고 제안했는데 이게 잘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야간 일을 한다고 해서 추가 수당 더 준 것도 아니고 추가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똑같이 낮에 일하는 사람 똑같이 일한 거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이렇게 불합리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더 좋은 일 이제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네. 그러면은 그만두셨잖아요. 그럼 뭐 하셨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대학원만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연구단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연구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팀에서 이제 연구단 뭐 소개도 잠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게 뭐 자신감 있나 봐요.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학부 때 너무 고생하니까 공부에 예전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좀 모르겠어요. 저 주관적인 생각에는 궤도에 좀 들어섰다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게 재밌고 연구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는 북한 가는 게 어떠냐 생각에 얘기를 많이 조언을 하더니 북한은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 하고 싶어가 정치학 쪽 생각을 했었는데 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제 이 지성 씨가 이제 와봐라 해서 저는 되게 무시하고 그랬어요. 일반 대학원인데 학과 간 그런 협동이니까 좀 약간 무시하고 제가 이게 네. 수준을 모르고 제가 약간 네. 교만하고 제가 수준에서 외대를 간 것도 아닌데 오만했던 거가 있었던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수능 보고 외대 간 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은 좀 보자 어떤 학교인지 그래서 들어가봐 커리큘럼 맞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들 반성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수님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과 너무 맞는 거예요. 이 과가 공부가. 그래서 관심이 있던 부분이 저는 이제 정치학도 관심 있고 심리학도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거를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융합 네. 과정.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프로이트랑 에릭 프롬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학자고 에릭 프롬은 정신분석학이라 사회학자 융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회 현상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어떤 사회 현상을 우리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북한 사회를 이해가 돼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세습이 되는 게 그게 왜 되는지 이해가 가요? 박사님도 이해 못 하잖아요. 조선 왕조 전제주의 시대의 관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어떤 뭐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심리학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건드려 갔던 거예요. 네. 아 목표가 네, 뭐 그러니까 관점이 확실하네요. 통일학 정치학이잖아요. 네. 인문학, 그 어떤 심리학, 그리고 철학이잖아요. 딱 융합시킨 그게 되겠다고 하는 거죠. 공부는 힘들지 않아요? 이 만남, 나의 운명적인 만남. 근데 지도 교수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 교수님 보고도 얘기했는데 술 먹으면서 교수님과 나의 만남은 운명이다. 이게 여기 아버성 이거 아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부성. 저는 권력자에게는 이렇게 압을 안 떨어요. 저는 모든 권력을 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압을 너 그거 아니면 나는 뭐 갈 데가 없는 줄 아냐. 이 당당함, 이 자신감. 죽을 거면 다 넘겨. 그래서 압하고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사상도 좋고 그분의 어떤 철학도 좋아가지고 저는. 그 통일되면 사실은 이 북한 주민들 심리 상담부터 정말 해줄 일 많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심리학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 공부라는 게 그 연구라는 게 보통 이제 다른 연구 대상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 연구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연구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문제는 안 보고 남의 문제만 봤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항상 타자야. 그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연구하고 자기를 개선하며 자기를 보면서 남을 소크라테스 그랬잖아.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 나 자신 먼저 안다부터 세상을 딱 봐야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도 공부하면서 이제 치유도 받으면서 회복도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석이조, 일석삼조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근데 그 동현 씨가 다시 북한으로 갈 수 없는 죽어도 나는 북한으로 못 가는 10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이니까 가보고 싶죠. 그리고 거기 친구들도 있어서 가보고 싶고 거기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불쌍하고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가서는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도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인생 반은 이제 중국에 한국에 살기 때문에 이 몸이 이제 체화가 돼가지고 거기 가면 거부반응이 이렇게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제 지금 이제 한 2시간 동안 핸드폰 없으니까 지금
손 떨리고 있는데. 핸드폰 중독. 핸드폰도 물론 지금은 이제 북에도 이제 핸드폰 네. 다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도 안 되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커피나 뭐 콜라나 이런 것도 못 먹고 하니까 다시는 북에서는 가보고 싶지만 가서 살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클럽, 뭐 피자, 네, 뭐 이런 거. 그쵸. 네. 음악, 제가 음악을 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도 뭐 맘대로 못 듣고 뭐 피자, 요즘 치킨은 잘 안 먹는데 피자, 햄버거, 뭐 콜라, 요즘 또 맥주도 대학원 가면 또 맥주 맛들에 가면 맥주도 못 먹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나는 죽어도 못 간다. 네, 가보고 싶지만 네. 가서 살아라 하면 못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잠깐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잘 알아서 존경하는 거야 아니면은 저희 이제 교수님이 뭐 스피노자를 되게 좋아하신다는 생각인데 스피노자는 이제 그 되게 막 좀 왕따한 철학자인데 그 약간 자연으로 하고 뭐 어떤 그 범신론 사상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과 어떤 뭐 동물과 이것도 어떤 되게 그러니까 존중보다는 뭐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 사상을 완벽하게 이해는 하는 건 아닌데 네. 그 교수님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먹는 건 남기지 말라.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의 걸 다 이렇게 존중하게 생각하고 뭐 소중함, 이런 중요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그렇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뭐 교회 목회자들도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수하고 뭐. 근데 이제 교수님은 언행일치가 스피노자의 어떤 삶을 사시더라고요. 먹는 건 남기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절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막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적인 어떤 그런 사상도 갖고 계시고 존중하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한 반년 동안 그분이 계속 만남에 같이 살면서 너무 그 말과 행동이 너무 일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 교수님처럼 나이 먹고 싶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술술 논문 써야 되잖아요. 가장 지금 꼭 연구하고 싶은 주제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연구가 어떤 진정성이 나오려면 내 삶이 담겨져 있는 그 현장 관련된 논문 써야 아마 진정성이 논문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논문 쓰면 아마 북한 아니면 뭐 탈북자 관련돼서 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석사는 뭐 북한 탈북자 관련돼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 관련돼서 쓸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논문 주제보다는 제가 이제 왜 공부를 하냐 그리고 왜 연구의 어려운 길을 들어섰냐라는 그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약자에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약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핍박받고 억압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북에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항상 소수파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그리고 우리는 소수잖아요. 북한에서 왔고 그리고 그런 처지에 살기 때문에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가고 그 사람들 대변하고 그 사람들 돕고 그분들 위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게 되고 그게 북의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단 전제에 있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 이제 고향 사람이나 이제 통일에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이제 남과 북이 다른 점이 많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갈등을 해소하면서 어떻게 통합을 시킬 수 있을지 그걸 항상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네요. 갈등이 일어나는 건 불가피한데 그걸 맞아. 어떻게 이제 줄일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갈등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갈등이 네. 남북이라 해가지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남한 안에도 갈등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갈등 없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갈등 사실 이제
이 땅에 살고는 북한 탈북자가 서로 간의 갈등도 있고 그 삶과 남쪽 삶의 갈등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해소하는 게 또 먼저가 됐고 그 과정이 점점 확장이 되다 보면 이제 통일로부터 저는 이제 먼저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상 고민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미래지향적인데 통일된다고 하면 꼭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그 갈등 그쪽 계속 가고 싶은 거 아니면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뭐가 있어요? 저하고 아까 또 뭐 저조라고 하고 뭐 아시아를 평정한다 뭐 이런 얘기 거창한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 일단은 통일이 되면 글쎄요 이게 꿈은 좀 약간 어쨌든 꿈이니까 그렇죠. 네. 뭐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글쎄 그거는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정치 쪽에서도 내가 좀 일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일단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어떤 욕구와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처지를 해결하려면 어떤 약간 국회의원 정까지 기회가 되면 하면 좋지 않을까. 뭐 함경도 뭐 지역구 원성 원성 지역구. 네. 그리고 왜냐하면 늘 고민되는 게 저는 이제 통일 헌법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면 또 다른 헌법을 개정하거나 이제 또 발의를 해야 되는데 남쪽 사람들만 그거를 발의하는데 참여를 하면 좀 한계가 저는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정통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네. 정통성 문제도 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북의 사람들이 그 원함이 뭔지를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헌법 법이라는 게 사실은 거창해 보이지만 그 인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도 있고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욕망, 그러니까 이런 바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바람이 그 헌법에 들어가요. 사실 북한의 독재가 된 이유가 그 인민의 바람이 김씨 가문의 그 욕망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상은 뭐 북한 인민에 대한 건 들어가 있지만 실제 뭐 헌법에 뭐 그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법에 이제 그 북한 인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좀 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인 또 다른 질문인데 북한 사람들이 좀 깨어 있고 동현이처럼 이런 전투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북의 사람들만 해당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요즘 젊은 청년들,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사회와 나라와 통일을 생각을 다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그들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미래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통일을 생각하라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구조적인 문제, 뭐 취업이 힘들다 느끼지 않는 그런 사회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북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 더 깨워서 외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북한 주민들이 북의 사람들을 우리가 글쎄요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저는 변화를 못 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그러면 변화시키려면 그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북에 가서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북한 정부 차원으로 어떻게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까 막 얘기 중에 동현 씨가 얘기한 게 중국 갔다 오고 나서 같은 꽃제비 속에서도 갔던 사람하고 안 갔던 사람 자기 스스로 해서 다르게 봤다라고 할 때 나는 느꼈어. 외부 세계를 접촉한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들의 차이가 저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떠나야겠죠. 거기서.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탈출하려고 5번, 6번 탈출하려고 하는 그거는 진짜. 근데 글쎄요. 근데 그 뭐 계속 탈출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면 북에 사는 2천만 명 넘는 사람 다 탈출해서 남한에 오면 글쎄요. 그게 혼란이 생기죠. 그러면 탈북 후배들에게 혹시 지금 10년 넘게 그 한국 생활을 하셨는데 그 뭐 조언 충고? 같은 충고 같은 혹시 저는 북에서 왔다고 이렇게 뭐 막 움츠리거나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게 뭐 그게 어쨌다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학부 때도 저는 북에서 왔다고 이렇게 숨기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은 나 북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뭐 굳이 숨길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얘기할 때 우리가 북에서 왔다가 움츠려 하거나 그걸 숨기려 하면 그 상대방이 더 이상하게 보거든요. 당당하게 행동하거나 얘기를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제 그 사람들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움츠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뭐 북에서 왔지만 뭐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는데 동생이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다면서요. 그 뭐 자서전 같은 책을 쓰고 있고 뭐 소설도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책은 아마 한국에서는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외국에서? 네, 외국에서. 네. 이제 2월이면 이제 미국으로 가거든요. 네.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한 상황이고 와이프가 이제 재수가 이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영어를 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출연 소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땠어요 오늘? 취조받는 느낌이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떤 방송인지는 다 모니터링 하고 왔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송인지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출연하고 싶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피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제 뭐 정정당당하게 소신 있게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쪽 얘기도 있으면 저쪽 얘기도 있을 거예요. 밸런스를 맞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방송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통일을 바라보는 거랑든지 그리고 이제 북에서 온 사람들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개선이 된다면 그게 뭐 마다할 게 뭐가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북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고 또 남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들의 모두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좀 이제 나오는 게 맞다 생각해가지고 흔쾌히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뭐 할 기회도 없고 또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됐고 원래 심리 상담이라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 치유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내 자아도 좀 이렇게 건강해지는 내 영혼이 좀 맑고 건강해진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자,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셨죠? 네. 혹시 박사님은 혹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전체적으로 유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인상적이었고요. 또 심리 상담 얘기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현 씨하고 되게 몸은 되게 여리고 마음도 여린데 어떤 데 파이팅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했는데 그게 어렸을 때 그 고난들이 어찌 보면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나 생각 들어가지고 저도 많이 어린 동생이지만은 네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이제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부 마치도록 하고 다음 탈탈탈 진행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쉽지는 않지만은 격려합니다. 네, 그러면 잘 마무리하는 걸로 인사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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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진행자까지 배려해주세요. 듣고 나서 순두부를 결정하신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물 순두부.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